뼈와 척추에 대한 10가지 처방을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본청만척의 진행을 맡게 된 정형외과 전문의 우영합니다. 오늘은 허리 디스크에 대한 최신 지견에 대해서 내용을 준비해봤습니다. 어떤 연령에서 많이 발생하고 어떤 연령에서 그 적절한 치료 방법이 무엇인지에 대한 내용으로 준비해봤으니까요. 지금부터 허리 디스크의 최신 치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연령별 디스크에 대한 바른 치료법, 나이에 따라 그 치료 방법이 달라지는데 그 젊은 사람들과 나이 드신 분들에 따른 디스크에 대한 치료 방법의 차이를 한번 보겠습니다. 의학 칼럼이 있습니다. 그 김기태 원장님 쓰신 연령별로 다른 허리 디스크의 증상, 올바른 치료법은, 이게 같은 디스크라도 나이에 따라 치료 방법이 좀 달라져야 되거든요. 보겠습니다. 보통 디스크 하면은 뭐 10대 청소년부터 100세 노인까지 누구나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질환이고 전 연령에서 주의해서 해야 되는데 40세 미만 환자분 가운데 뭐 18.5% 정도가 디스크가 있었고 대부분 젊은 층에서 많이 발생하죠. 왜냐하면 나이 드시면 이제 디스크보다는 협착증이 동반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이죠. 이 추간판 탈출 간단하게 이제 그 정의만 좀 보시면은 이 디스크 내부에 수분이 빠져나가서 시커멓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외벽에 후륜의 파열이 생겨서 내부에 있는 수액이 돌출되는 거죠. 결국 이제 잘 쌓여있던 것이 퇴행이 되면서 안쪽에 있는 게 바깥쪽으로 밀려나오면서 그 외벽의 균열과 염증이 생기죠. 염증. 그래서 디스크 자체가 염증이 발생하게 되면 통증 세포가 나오기 때문에 허리 통증 및 다리 저림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렇게 퇴행만 되다가 조금 살짝 나오죠. 좀 삐져나오다가 이 균열이 생기면 이렇게 밀려 나오게 됩니다. 아래로 흘러내려 버리게 되면은 디스크가 고의 탈출된 병변이 되시는 거고요. 그래서 허리를 많이 사용해서 퇴행성 변화로 나타날 수도 있고 간혹은 이제 외상성으로 디스크가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나 허리 자체를 계속적으로 많이 쓰시는 분들은 외력에 인해서 디스크가 터져 나오는 경우가 있고, 이런 경우는 작은 충격만 가해지더라도 이 디스크가 나와서 신경을 많이 눌리게 되는 거죠. 특히나 무거운 물건을 자주 들거나 체중이 많이 나가시거나 허리 운동 부족하시거나 스마트폰 같은 기기를 많이 사용하고 잘못된 자세로 많이 유지하시게 된다면은 젊은 층 환자분도 디스크가 생길 가능성이 이제 높게 됩니다. 스마트폰 뭐 지하철에도 많이 사용하시죠. 이렇게 숙여서 폰을 보신다면은 허리 디스크 자체가 많이 악화될 가능성이 높고요. 이런 경우는 이제 반드시 주의해야 됩니다. 이 요통이 생기면 그러면 바로 뭐 시술해야 되느냐? 일단은 칼럼 보시면 이제 시술보다는 운동과 자세 교정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디스크 탈출되면 두 가지 양상의 통증이 있는데 방사통과 전이통, 좀 비슷한 말 같지만 하나씩 해결해 보면은 이 방사통은 다리로 내려가는 신경이 눌리면서 당기는 증상, 저리는 증상이 생기는 겁니다. 이에 반해서 전이통은 디스크랑 신경통이 발생하지만 주변에 염증이 생겨서 마치 터진 디스크로 인한 증상이 발생하는 것처럼 보이는 건데 이름은 좀 약간 헷갈릴 수 있으나 어쨌건 다른 타입의 그런 통증이고요. 조금 더 자세히 설명되면은 이 느껴지는 부위가 직접적 발생되는 부위에서 좀 멀지만 같은 신경문절, 그러니까 예를 들어 4, 5번 디스크면은 5번 신경이 누르게 되면은 허리에서 골반을 타고 쭉 내려가는 이게 방사통이라고 볼 수 있고, 연관통 같은 경우는 장기 통증, 눌러서 아픈 경우도 있고 해당 부위 병변이 연속적이지 않지만 국소적으로 통증이 나타날 수 있어서 요거는 이제 척추 직접 질환보다는 그 위에 근육의 문제인 경우가 연관통일 수 있고, 방사통 같은 경우는 척추에 문제 있는 경우가 흔하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나 연세 드신 분들은 이제 디스크가 이제 탄력이 떨어져서 노화되죠. 그래서 이 노인층 허리 디스크 전조 증상 같은 경우는 미미한 통증과 허리 불편감 정도 호소하는데, 이런 경우 이제 뼈가 약한 경우도 노인성 분들은 요통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평소 허리가 쑤시고 기침하거나 재채기 할 때 통증이 느껴진다면은 반드시 정형외과 전문의를 찾아오셔가지고 진료를 받아보시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요 내용 보시면 이제 허리 디스크 추이에 따라 허리 둘레 허리 디스크 환자의 추이인데 50대 같은 경우는 20대부터 계속 증가하다가 33인치까지 올라가죠. 그렇게 하면 이제 디스크도
많이 증가하게 된다. 그래서 체중 자체가 많이 증가하게 되면 허리 디스크도 늘어날 수밖에 없게 됩니다. 매년 증가합니다. 2015년도부터 쭉 우리나라도 영양 과다인 그런 세월에 이제 있으니까 뭐 예를 들어 패스트푸드 많이 하시고 술 담배 많이 하시면 이제 복부 비만도 늘어나죠. 그리고 디스크 환자도 매년 증가하게 됩니다. 초반에는 디스크 자체는 하지만 모두 수술하는 경우는 아니고요. 약물과 도수치료, 물리치료로 호전할 수 있고 디스크가 튀어나온 병변에 직접 스테로이드 주사를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어떤 튜브를 통해서 디스크 주위에 약을 뿌려주는 신경성형술 같은 것도 있습니다. 시술은 제가 나중에 또 설명해 드릴 건데요. 이게 신경성형술 꼬리뼈로 들어가서 카테터가 이 디스크하고 신경주 염증 쪽으로 가서 그 주위에 약을 뿌려주는 거 나오는 건데 추간판 탈출증 환자에서 효과가 상당히 좋은 걸로 이름이 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시술 이후에도 견디기 어려운 통증이라든지 보행장애, 배뇨장애 생긴다면은 수술적인 치료를 고민해 볼 수도 있죠. 그래서 이렇게 쭈그려 앉아 있는 자세라든지 엉덩이를 빼고 있는 자세, 엎드려 앉는 자세는 요통의 시발점이 되고 그다음에 허리 디스크 악화할 때 안 좋은 병변입니다. 제가 이번에는 이제 요새 많이 이제 AI로 유명하죠. 챗 GTP로 한번 물어봤습니다. 연령에 따른 허리 디스크 치료법을 알려줘. 이렇게 치면은 보통 그 논문 데이터를 검색해가지고 기사를 검색해서 알려주거든요. 그 내용을 정리한 거 보면은 나이별로 이제 분류했습니다. 20, 30대 별 치료 없이 호전된다. 통증 완화에 의해서는 물리치료. 40, 50대 빈번하게 증상이 생기고 전기자극 치료라든지 근육이완제, 수술도 고민할 수 있고 60대는 더 발생 가능성이 높으나 치료 전에 체력 상태를 고려해야 된다. 물론 이제 기저질환이 있으니까 수술에 대한 리스크를 좀 봐야 된다 이 말이죠. 꾸준히 운동하고 자세 유지하고 체중 조절하면은 디스크를 피할 수 있다. 챗 GTP가 이렇게 답을 알려주고 있네요. 허리 디스크에 좋은 자세하고 운동을 알려줘.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자세는 곧게 그리고 살짝 기울어지게 하고 굽거나 틀지 않고 허리를 굽힌 자세 오래 앉거나 서 있는 걸 피하고 1시간 일하면 반드시 휴식을 취해준다.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이랑 똑같죠. 그리고 근력 강화 운동, 다리를 굽히지 않고 바로 들어 올리는 운동이라든지 등을 들어 올리는 운동을 10회씩 반복하고 수영, 자전거 같은 유산소 운동, 그리고 요가는 디스크에 상당히 좋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을 종합적으로 이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나이에 따른 치료 방법, 노인층, 전조 증상이 이제 미미한 허리 통증이나 허리 불편감이 생길 수 있거든요. 하지만 골다공증이랑 감별해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그 전문의를 찾아야 될 것 같고, 그게 많이 불편하지 않으시면 경과 관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젊은 층 같은 경우는 방사통, 전이통 등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특히 디스크 같은 경우는 방사통으로 볼 수 있고 이로 인해서 신경 주변에 염증이 발생하는 전이통도 있을 수 있으니까 감별해가지고 그에 맞는 적절한 치료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디스크가 튀어나온 병변에 직접 주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스테로이드 아니면은 카테터 같은 신경 성형술로 통해서 디스크를 치료하는 방법도 비수술적 치료의 한 방법입니다. 그리고 예방하기 위해서는 허리를 이제 숙여서 쭈그려 앉는 자세라든지 다리 꼬는 자세, 그리고 엎드려 책 읽는 자세는 피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연령에 대한 치료법, 이제는 이제 그 연령 말고 그 치료 술기에 대한 내용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최근에 어떤 치료들이 진행되고 있는지. 신경공 주사 치료, 흔히 말해서 이제 통증학과에서 많이 맞으시죠. 신경 차단술, 그 주사로 5분의 1 정도는 잡을 수 있다라고. 허리 디스크는 대부분 이제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수술하건 하지 않건 재발이 제일 문제가 되는데, 재발성 디스크는 보통 20% 이상 나타나는 걸로 돼 있고 현재까지는 보통 평균 5년 이내 13% 정도, 내시경 수술은 한 5% 정도 보고하고 있긴 한데 어쨌건 그 5에서 10% 사이로 재발성 디스크가 보고되고 있죠. 그래서 저도 이제 유튜브에서 이런 케이스를 얘기한 경우도 있고 영상도 있는데, 결국 이 디스크가 재발하지 않으려면은 이 증상 자체를 좀 완화시켜 주는 게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신경공 통해서 이 스테로이드 주사를 넣게 되면 수술 후 재발한 경우에도 통증 조절을 할 수 있고 재수술률을 크게 줄인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나가는 신경 쪽으로 약물을 주입해 가지고 그 염증만을 가라앉혀 주면서 디스크가 터졌지만 수술 자체를 시행하지 않도록 하는 거죠. 이런 나가는 신경 쪽으로 디스크가 나온 경우 이 주위에 약을 넣어줘 가지고 신경 주위에 염증을 가라앉혀 주는 그 치료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연구팀은 한 10년 정도 봤는데
재발이 확인된 환자는 한 77명 됐고요. 그 37명 정도 주사를 했고 그 중에 한 50% 정도는 재수술 받지 않고 증상이 호전됐다. 결국은 주사 치료로 수술을 받지 않고도 호전시켜 줄 수 있다는 메시지를 주고 있는데 대부분 수술 받지 않은 일반적인 허리 디스크 환자의 주사 치료와 동일했다. 결국은 허리 디스크 환자가 있으면은 수술을 받았건 받지 않았건 한 5분의 1 정도는 주사로 충분히 나을 수 있다라고 보는 경우입니다. 이게 신경 쪽으로 약을 넣는 방법이거든요. 후관절 주사 및 경추 신경 차단술을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디스크 주위에 약을 넣어서 염증을 가라앉히는 방법이 주사 치료로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재발된 그 추간판 탈출증에 대한 그 연구는 상당히 낮은데 이 선생님이 쓰신 논문으로 그 참고하자면은 결국 발생한 디스크 주위에 그 염증만이 생겨서 디스크가 신경을 누르고 있는데 약을 통해서 염증 가라앉혀지면 좋아진다. 그래서 저희 의국에서도 예전에 발표한 논문이 그 수술이 예정된 환자가 한 30% 정도는 수술을 하는데 한 70% 정도는 주사 치료를 통해서 수술이 지연되거나 수술을 안 하거나 그렇게 나을 수 있는 케이스가 있다고 해가지고 그거도 참고하시면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주사는 요거는 이제 저희 의사들이 보통 많이 보는 건데요. 보통 주에 2, 3회 정도 시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경추간공 차단술이라는 이름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후관절 주사 및 천장 관련 주사 그리고 신경근 차단술도 시행하고 있고요. 보통 주에 한 1회씩 정도 3회 정도 시행하고 있어요. 3주 정도 시행해보고 보통 주사를 시행하고 있지 않죠. 그래서 보통 신경 차단술은 매일 맞는 주사 같은 경우는 근육에 놓거나 프롤로 주사라고 이제 명칭하기도 하는데 신경 차단술 주에 한 1, 2회 정도에서 3주 정도 해보고 효과 없으면 그거는 이제 더 이상 맞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결론 보시겠습니다. 재발성 디스크, 허리 디스크 수술 이후에 재발이 상당히 많죠. 하지만 재발성 허리 디스크 환자의 비율은 적지는 않은데요. 이에 대해서 신경공 차단술 주사 이후에는 재발성 디스크가 효과적으로 조절될 수 있고 재수술률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그 효능이 증명된 수술을 받지 않고 신경 차단술을 통해서 디스크를 이제 낫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허리 디스크의 최신 지경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사까지 알아봤고요. 그 다음에는 시술입니다. 병원 가셔서 디스크가 터졌다면 이제 그 주치의들이 보통 시술도 많이 권유하거든요. 저도 개인적으로 통증이 많이 심한 케이스들은 기본 약물치료, 물리치료, 도수치료 이후에 시술도 많이 권유하고 있는데 그에 대한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허리 디스크 치료 2세대 신경 차단술 이게 특별한 건 아니고 신경 루트를 딱 찾아가지고 넣는 건데 한번 보겠습니다. 보통 디스크는 40대 전후로 많이 생기죠. 디스크가 수액이 위치하고 있는데 그게 나와서 증상이 생기는 거고요. 이게 제 환자 케이스 때 터져서 흘러내리는 거죠. 흘러내려서 오른쪽으로 디스크가 신경을 우측 다리가 많이 저리는 케이스입니다. 이거는 디스크를 직접 내시경으로 제거하는 그런 케이스를 보여준 거고요. 10대에서 40대 이상 그리고 장년층까지 아까 200만 명 이상 된다고 했죠. 이런 그 수술 자체가 좀 부담될 수 있고 그리고 시술도 부담될 수 있습니다. 이제 개인 보험이 사보험이 없거나 보험 자체가 있으시더라도 경제적으로 이제 어려운 부분이 생길 수 있죠. 그래서 7, 80% 환자분들은 대부분 보존치료 호전이 되는데 이겁니다. 신경주사 해가지고 통증이 대부분 좋아지면 경과 보시면 되고 효과가 없다. 그러면 주사를 지속하는 방법이 이제 추천되고 있죠. 추간공이 꽉 막혀 있습니다. 이제 4번 신경이 막혀 있는 케이스고요. 이렇게 4번 신경, 이분은 5번 신경증이 있어서 같이 신경주사를 넣었는데 이런 경우 호전을 볼 수 있죠. 5번, 6번에 이제 디스크가 있고 하면 이제 5번 신경 쪽으로 이렇게 디스크 신경 차단술을 하게 되면 증상 호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 30%는 대부분 주사치료, 약물치료로 대부분 호전을 볼 수 있다. 그래서 보존치료 방법은 가장 기본적인 게 약을 먼저 드시고 물리치료 하는데 그것도 효과 없다면 이제 1세대 차단술, 보통 후관절 주사로 볼 수도 있고요. 신경 주위에 약을 좀 뿌려주는 건데 통증이 좋아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좀 더 다음 단계 제가 2세대 핀포인트 차단술을 하는데 이 나가는 신경 쪽을 직접 확인해가지고 타겟점을 보고 주사를 넣는 거죠. 눌린 신경을 제대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술하고 나서 약물 자체가 주입되면서 통증을 이제 가라앉히는 건데, 이런 신경근 쪽에 직접 약을 넣어주는 거고, 나가는 신경 쪽에 약을 넣어주는 게 EZ 핀포인트 차단술입니다. 이런 식으로 레벨을 찾아가지고 신경 바늘 쪽에 직접 넣고, 후관절 그 아래쪽에 해가지고 나가는 신경 루트에 이제 약을 직접 넣어주는 거죠. 방법은 신경 차단술이랑 비슷비슷합니다. 하지만 나가는 신경 쪽 확실하게 보고, 보통 MRI를 검사하고 나서 눌린 신경을 확인하고 나서 주사할 수 있기 때문에 보다 효과적으로 증상 완화에 도움을 될 수 있고요. 신경성형술은 어느 정도 주사나 약으로 호전을 이제 보지 못한 환자분들, 엉치, 허벅지, 종아리까지 하반신으로 증상이 많이 생기는 경우 시행할 수 있는데요. 보통 수술로 대부분 권유하나 수술하고 주사 사이에 시술을 해볼 수 있는 것이 이제 신경성형술이죠. 이 신경성형술은 카테터가 쭉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 눌린 신경 쪽에 카테터가 들어가서 약을 좀 주입하게 되면은 신경과 디스크 유착 사이의 병변을 해결할 수 있고, 그러면 염증이 가라앉기 때문에 통증 완화 효과가 상당히 좋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협착과 이제 디스크가 있는 거죠. 그래서 카테터가 쭉 들어가서 이게 이제 신경 성형술을 시행하는 모습이고요. 시술하기 전에는 색깔이 좀 파르스름했는데 하고 나서는 붉으스름하게 혈이 많이 통하는 그런 병변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도 이제 협착증이 있는 케이스고, 디스크와 협착증 때 이렇게 신경 카테터 넣어서 시술을 시행하면은 도움을 받을 수 있고, 요거도 시술 이후에 색깔이 좀 많이 좀 좋아지는 병변이죠. 새로운 형태의 신경 차단술, 보통 70~80%는 이제 호전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경 성형술, 그리고 수술이 필요한 3~4기 환자들은 보통 20~30% 정도밖에 안 되고요. 그래서 신경 차단술을 해보고 이게 약물을 주입하고 나서 호전이 없으면은 그 다음 단계를 생각해 볼 수 있고, 이 핀포인트, 눌리는 신경 쪽을 직접 하는 주사 같은 경우는 정확하게 타겟 포인트를 찾아서 하기 때문에 증상 완화에 효과가 많이 되고, 요것이 효과 없으면 이제 그 다음 단계인 신경 성형술로 넘어가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 최근에 많이 나온 그 시술 방법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고주파 열치료법, 이게 신경 성형술보다 조금 더 타겟 포인트를 확실하게 하는 건데, 디스크가 터진 병변을 직접 찾아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온 지 좀 됐는데 디스크가 한쪽으로 찌릿찌릿하다, 방사통이 심하다, 그리고 근력도 감소하고 결리는 증상으로 오래 앉아있기 힘들다 하게 되면은 수술을 많이 생각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힘이 처지는 증상, 우리가 발목마비, 그리고 다리 자체가 내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게 되면은 수술을 고민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술 전에 해볼 수 있는 게 그 약간 검증된 시술인데, 진통제 먹고 나서도 효과가 없고 만성통증으로 악화되면 수술을 받아들여야 하지만 그 전에 해볼 수 있는 게 이제 신경성형술과 이런 추간판 열치료술이거든요. 그래서 보면 이게 자발적 퇴행, 혹시나 이제 수술 없이 해볼 수 있는 방법이 얼마나 기다리면 좋을지 한번 보는 건데, 이게 논문상 이렇게 디스크 터져 흘러내려 버리면 보통 디스크가 수술 없이 나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 4개월 후에 찍은 건데 디스크가 없죠. 터진 디스크가 사라져가지고, 원래는 이런 식으로 디스크가 이렇게 흘러내려져 있었는데 4개월 찍은 거니까 디스크가 없으면 수술하지 않고도 이렇게 호전을 볼 수 있으니까, 이런 타입 같은 디스크는 경과를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대신 이게 MR이 중요한 게 아니고 터져서 흘러내리는 그 사진과 함께 신경 증상이 없어야 됩니다. 만약에 터져 흘러내는데 발목이 안 쳐진다든지, 예를 들어 대소변 장애가 있게 되면 조기 수술해야 될 수 있으니까 그거는 주치의랑 상의하셔서 결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게 이런 치료 방법 말고 효과 볼 수 있는 게 고주파 열치료법인데, 디스크 자체를 응축시키고 터진 디스크를 볼륨을 좀 줄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신경 손상 없이 안전하게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고, 시술하고 그 신경성형술과 다른 게 뭐냐면은 디스크 자체만 보기 때문에 협착증에는 효과가 좀 떨어질 수 있죠. 하지만 국소마 치료할 수 있고 일상 복귀할 수 있는 그런 디스크 환자에서 시행해 볼 수 있는 타겟을 확실히 할 수 있으니까 효과적으로 치료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터진 디스크 쪽으로 병변을 해서 이 디스크의 볼륨을 좀 줄여주는 거니까 확실하게 효과를 좀 볼 수 있죠. 그래서 대신 안 좋은 경우가 디스크가 높이가 너무 낮아져 있는 경우, 이런 경우는 추간공 협착증도 있기 때문에 시술 자체가 좀 그 안 좋은 그 정증이고요. 그리고 불안정한 디스크 척추 감염, 움직임이 있는 거죠. 그리고 척추 감염이라든지 종양이 있는 환자분들은
이런 경우는 별로 좋은 케이스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케이스, 척추 수술 이후에 염증 반응 있고 올라간 디스크 있는 경우, 척추 시술은 좋지 않고 이렇게 골절 있는 경우도 그리고 이 염증 반응이 있거나 디스크 양이 좀 많은 경우는 척추 추간판 열치료술이 좋은 적응증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런 건 물리치료인데 감압 치료죠. 로봇으로 요새에서 많이 나와 있다고 하는데 이런 감압기 기계는 되게 비싼데 거꾸리하고 조금 비슷할 수도 있고 하지만 이제 일시적일 수 있는 단점이 있으나 비용적인 부분이 좀 발생해서 제가 해봄직은 하나 너무 추천을 많이 드리진 않고요. 고강도 레이저 시술도 물리치료 중에 한 방법인데 충격파, 그나마 제가 볼 때는 충격파가 가장 나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충격파를 통해서 증상 완화를 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챗GPT에 물어봤죠. 허리 디스크에 추간판 열치료 효과가 있을까요? 물어봤더니 이게 비수술적인 치료 중에 하나고 디스크 압력을 줄여준다고 되어 있고 증상을 대부분 통증과 기능상의 개선도 좋고 수술 후 시술 후에 회복도 짧아서 좋다. 그래서 하지만 모든 환자에서는 효과적이 아니니까 아까 염증이 있거나 골절인 환자분들한테는 비효과적이죠. 비적응증 되는 거고는 반드시 주치의 상의해 보셔야 될 것 같고, 무중력 감압, 레이저, 체외 충격판 효과가 있나요? 했더니 무중력 감압도 비싸다. 장기간 필요하다. 레이저는 비교적 비싸다. 그리고 많이 해야 되고 체외 충격파도 비싼데 완화 효과 결국은 효과는 있긴 하나 가격이 좀 비싸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 대비 효과가 많이 좋지는 않은 치료 방법인 것 같고요. 시술과 이제 물리치료의 차이 사이에서 보겠습니다. 통증을 좀 빨리 벗어나려면 근력 운동 통해서 허리 주위의 근육을 튼튼하게 하는 것이 이제 재발성 디스크를 탈출하게 되는 거죠. 특히나 심한 디스크 퇴행으로 인해서 50% 미만 좀 낮아졌다든지 척추 관절이 움직이는 환자, 척추 불안정성이죠. 그리고 종양, 그리고 감염 있는 환자분들은 추간판 열치료술이 해당이 안 되겠고요. 그리고 감압 치료기도 할 수 있으나 이런 가격 대비 효과가 좀 떨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충격파도 비용 대비는 조금 부정확한데 조금 그 고관절 통증이라든지 요통이 있는 환자분들의 효과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선별해가지고 주치의가 처방을 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허리 디스크에 대한 최신 치료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정리하면은 이 허리 디스크의 1차적인 치료는 보통 약물 치료, 물리치료, 침상 안정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약 쓰고 그 물리치료하고 쉬면은 대부분 좋아지는데 이런 경우가 한 1, 2주 정도 했을 때도 효과가 없다. 그러면 당연히 병원을 내원하셔야겠죠. 그리고 수술을 해야 될 정도의 적응증이 아니면은 주사 치료 한 3회 정도 하고 경과를 보시면 대부분 좋아집니다. 하지만 이 주사하고도 효과 없다. 그러면 경막의 신경성형술에 도움을 받을 수 있고, 그리고 추간판 열치료술 같은 경우 터진 디스크를 직접 타겟팅하는 치료 방법이기 때문에 요통이 주로 그 주증상인 경우가 이제 메인이 되겠고, 많이 흘러내린 탈출이라든지 거대 탈출 디스크 같은 경우는 이 추간판 열치료술보다는 신경성형술이 더 나은 결과를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디스크의 치료 원칙은 보통 비수술적 치료인데 운동신경이 마비가 됐거나 아니면 말초응증, 만미초응증이 생겨서 대소변 문제가 있다면은 수술이 동반되어야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허리 디스크의 치료의 최신 지견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은 그 진단부터 연령대부터 진단부터 어떤 식으로 치료하고 있으며 그리고 어떤 식으로 치료하는 것이 가장 나은 결과를 볼 수 있지에 대해 정리해봤으니까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고요. 다음 시간에는 좀 더 재미있는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